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싱크텍스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을 모르시는 대표님들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급금을 대하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이 중대한 오류를 범하십니다. 어떤 걸까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나가면서 대표님들에게 듣는 가장 많은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지급금입니다. 이 가지급금에서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대부분 대표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급금이 몇 억이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제게 질문합니다. 이세무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수많은 컨설턴트들을 만나고 다니십니다. 만나고 세무사, 또 회계사, 여러 조언들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 각 분들마다 다 방법이 다 다르세요. 다 다른 방법들,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또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또 제게 여쭤봅니다. 이세무사, 이게 맞아? 이거 틀려? 이거 괜찮아? 라고 여쭤보십니다. 근데 제가 그 말들을 대표님들께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대표님들이 하나 굉장히, 동시에, 그러니까 모든 분이 다 범하는 오류가 하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대표님들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가지급금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생사 또는 어떤 경영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죠? 보통은 그 원인입니다.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이죠. 모든 어떤 룰의 일반적인 룰입니다. 그런데 대표님들께서 가지급금만 접하실 때는 이 룰에서 본인이 스스로 위배를 하십니다. 가지급금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려 하지 않으시고 가지급금이 예를 들어 30억이다 하면 이 30억이라는 어떤 이미 문제가 발생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만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그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쳤는데 그 왜 다쳤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 다친 상처에 그냥 연고만 바르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다음에 또 다치고 또 까지고 또 계속 연고만 바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런 중대한 오류를 하게 되시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가지급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해할 포인트가 좀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지급금에 대한 정의나 발생 원인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회사 가지급금이 30억이야?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죠. 대표님, 가지급금이 지금 30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30억을 대표님이 전부 인출하신 건가요? 대부분 대표님들이 여기 한 번에 대답을 못 하세요. 그 말은 곧 대표님이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30억이 정말 내가 다 쓴 건가? 대부분 우물쭈물 하세요. 그게 다 내가 쓴 거 아니야. 나 억울해. 그 중에 몇 억은 썼어. 그런데 나머지는 왜 30억인지 모르겠어. 이게 대부분의 대표님들의 반응이십니다. 즉, 문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가지급금 해결에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5가지 꼭지를 가지고 이 가지급금을 대해서 가지급금 뽀개기라고 해서 5가지 꼭지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째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인트로도 하나의 꼭지니까 전체가 6가지 꼭지고요. 지금 제가 이 화이트보드를 꺼냈습니다. 자,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머리 아프시지 않게. 자, 가지급금 어떤 거죠? 해법은 가지급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업무상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 자, 누가 가지급금을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지급금이라는 용어는 법인 입장에서의 용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인이 주어라는 겁니다. 법인이 가지급한 돈이라는 겁니다. 가지급이 뭐죠? 임시적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자, 법인 입장에서 임시적으로 어디론가 지급한 금액을 우리는 가지급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어를 그냥 바로 풀어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지급했으니까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되는 계정인 겁니다. 정산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업무상 관련 없이 자금을 가져갔으니 도로 갖다 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자금의 대여액이니까 당연히 상환하셔야 하는 겁니다. 누가? 주로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이 자금을 가져갑니다. 특수관계자는 누가 있죠? 자,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법인의 임원, 대표적으로 대표님도 임원이시죠. 대표이사님 또는 나머지 일반 임직원들이 주로 법인의 특수관계자고, 이런 분들이 법인의 자금을 업무랑 관련 없이 가져가는 것, 이게 가지급금의 세법상 회계상 개념을 제가 믹스를 한 겁니다. 심플하게 가지급금은 법인 특관자인 대표님 일가가 업무랑 무관하게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쓴 돈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급금의 간단한 용어 정의를 알아보고요. 자, 가지급금을 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격을 알아야 합니다. 인격, 어떤 거죠? 자, 대표님 또는 주주를 동일하다 보고, 주주인 홍길동은 법적으로 자연인입니다. 근데 이 홍길동이 소유하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 뭐라 그러죠? 주식회사 길동이는, 얘는 어떤 격일까요? 저희가 이걸 법인이라고 합니다. 둘 다 뒤에 인이 붙어 있죠. 이것은 둘 다 독립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세금을 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가지급금 설명에 왜 드리는고 하면, 법인 돈이 대표 주주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님들은 대부분 법인이 내 거는 내 거죠. 법인 건 내 거고, 법인 거를 돈을 가져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단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의 돈이다. 이 개념을 먼저 정립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정립이 되셨으면 다음 거꾸로 가지급금 말고 가수금이라는 개정도 저희가 존재하죠. 가수금은 뭐죠? 거꾸로입니다. 법인 입장에서 임시로 받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주로 신설법인들, 초기 기업 단계에서 많이 납니다. 법인에 돈이 없습니다. 법인이 아직 사업이 성숙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길동 이 대표이자 주주인 이 친구가 법인의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거꾸로. 법인 입장에서는 임시로 빌려온 돈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법인 입장에서 가져가는 돈입니다. 이게 가지급금과 대응되는 가수금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지금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인격이 다른 객체다. 대표 또는 주주님과 주식회사 길동이와는 다른 인격체다. 즉, 주식회사 길동이가 벌어들인 어떤 잉여금이 대표님 것이 되려면 반드시 소득세를 부과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법의 어떤 함정이죠. 왜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45%고 법인세율은 최고세율이 실질적으로 20%죠. 그 25% 구간은 당기순이익이 200억을 초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의 볼 일이 없는 법인세 구간. 그래서 법인세 최고세율은 그냥 제가 20%라고 단정을 하면, 왜 법인세율은 20%밖에 안 되고 소득세율은 45%인가요? 왜 법인세율이 싸죠? 라는 데에는 사실은 하나의 함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즉, 법인은 우선 20%로 과세를 하고 잉여금으로 쌓아둘게. 이걸 대표이자 주주인 개인이 가져갈 때 세금을 한 번 더 부과할 거야. 그때는 어떤 세금이죠? 당연히 소득세입니다. 이 함정을 모르시면 법인 운영하실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 돈을 개인화 하실 때 내는 세금, 대표적으로 급여 또는 배당이 있으세요. 이때 내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우셔서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가지급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가지급금의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 조금 더 나아가서 가수금까지 알아봤고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주식회사 땡땡땡은 내가 아니다. 내 돈이 내 것이 아닌 법인의 잉여금을 가져갈 때에는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내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면
반드시 그것은 가지급금이 되고 이 가지급금은 상환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가지급금의 기본 이해였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개념을 명확히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보다 본질적 한 걸음 더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